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요. 모두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대구, 포항, 춘천, 그리고 우리 도, 충청북도인데요.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중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상규 충청북도 신성장사업국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이신 송영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자율주행 레벨 4와 5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규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1년 전부터 네. 사전 연구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그 설문조사도 하고 또 지역 주민 그 사업 설명회도 하고 또 아이템에 대한 그 전국 공모도 하고 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 의료 분야하고 생활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에 3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아마 이 내용은 지금 뭐 다양한 방송이라든가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이 뒷얘기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 건지 오늘 이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시티라고 한다면 좀 똑똑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언론 보도상에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좀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국토부에서도 그 뉴딜 정책 이런 사업으로 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네. 이 사업은 그 우리의 그 도시 생활 그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요소들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2019년부터 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네. 다들 뭐 스마트 시티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전국의 시도 가운데 과연 충청북도가 될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될까 했는데 됐어요. 4개 지역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또 대구, 춘천, 그리고 이제 충북입니다. 다른 데는 시인데 우리는 도네요. 그렇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적용하기에는 일단 대도시가 사실은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강력한 그 선정 과정에 평가 역할을 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그 차별화된 그런 그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특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에 네. 우리가 소방하고 병원을 연계해서 네. 스마트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선정이 네.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땠나요? 경쟁이 좀 치열했나요? 다른 시도에. 요즘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즈음해서 네. 사실은 업무의 비대면화가 아주 보편화가 돼 있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뉴딜 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앞에 뭐 4개 지자체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규모도 한 200억 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네. 한 20여 개 이상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경쟁이 상당했군요. 그렇죠. 예. 200억 원의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15억 원 정도를 받는 거죠. 예, 저희가 일단 1단계로 15억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실증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 실증이 이제 내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화되기까지는 총 한 2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최종 그 스마트 시티 도시로 선정이 되면 200억 원을 다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대단한 사업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뭐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도시를 최종적으로. 예, 최종적으로는 그 한 개의 도시가 선정이 됩니다만, 저희는 뭐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될 것으로.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하고의 그 차별화된 그런 해결 과제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거 사실 200억 원이라는 건 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제 200억 원이라는 그 사업비가 충청북도로 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 뭐 춘천, 포항, 대구 이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잖아요. 네. 그 충청북도에 세 개의 그 시군 지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개의 시군 지역이 이제 오송, 청주, 오창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의 진천, 음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 개의 그 도시가 선정된 배경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도민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저 오송 지역은 그 바이오 뷰티 산업의 중심지고, 또 오창은 그 방산가스기가 들어서면서 ICT 산업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부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혁신도시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혁신기관하고 연구기관 중심지로 해서 세 개 지역을 모두 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도의 성장 거점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 속도에 비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네. 그런 요소 부분이 기존 도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개의 솔루션이 앞서서 나왔잖아요. 세 개의 네. 솔루션이 의료 분야였고요. 또 교통 분야였고요. 그리고 생활 분야. 예, 예. 네, 이렇게 세 개의 솔루션인데 세 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건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국장님께서 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우선 그 의료 분야의 솔루션은 그 병원하고 소방연계 스마트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골든 타임을 최대한 확보하느냐, 그 관련된 그 해결 솔루션이고요. 네. 두 번째, 우리 교통 분야는 그 초소형 전기차 운행 서비스하고 자율기반 신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일단 1단계로 그 혁신도시를 시범도시로 해서 저희가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근거리 이용이나 차도가 좁아서 차량 이용이 좀 불편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동 불편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초소형 그 공유 전기차를 일정 지역에 비치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예. 생활 분야는 어떤 건가요? 예, 생활 분야는 저희가 이제 충북형 그 공공배달앱 그 오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충북 공공배달앱 앱인 그 먹개비의 그 배달 서비스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배달 과정에서 그 위험 요소를 가 많은데 그런 그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그런 배달 문화를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먹개비의 그 배달 과정에서 2km 내외의 그 근거리 배달 그 일부를 비용을 받고 지역 주민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대신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군요. 네, 전기 자동차.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제가 앞에 말씀 예, 잘못했네. 앞에서는 교통 분야에서 이제 전기차이고, 예, 여기서는 또 전기 지금 자전거입니다. 여기서는 전기 자전거로 예, 해서, 예, 예.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사실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충청북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특히 의료 분야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각 도시에서는 그 솔루션이 이제 세 개의 솔루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솔루션이 다 공통된 솔루션이었었나요? 그거는 그 공통된 그 솔루션이 아니고요. 네네네. 지역 여건에 맞게끔 지역에서 어떤 그 솔루션을 도출을 해서 별도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가 포항은 어떤 솔루션을 선택했었나요? 이게 곧
국토교통부 주관이다 보니까 주로 타 지역에서는 교통 체계를 연계하는 그런 네. 차원의 아마 솔루션이 대다수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의료 분야를 선택을 한 거는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던 솔루션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 과정에 가장 그 혁신적인 사례로 저희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네. 바로 그게 우리 의료 분야의 그 병원 소방 연계 스마트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그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이 종이 분류표에 의해서 환자 상태를 기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이나 통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막상 이송 후에 가보면 병실이 부족하다든가 진찰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위급한 환자이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신도심의 환자들이 네. 이 재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상당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해결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 종이 분류표 대신에 네. 사전에 그 병원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가 공유된 우리 그 이트리아지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응급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유가 돼서 사전에 이동 전에 병원이 자동 선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병원에 도착을 해도 재이송할 사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병실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병상이 예. 있는 곳으로 예, 이제 예, 선택해서 가게 되고 예. 적합한 병원, 뭐 예를 들어서 다친 부위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원격으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이송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을 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주 핵심입니다. 예. 평소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환자 상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네. 심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의사분이 준비된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에서 일단 급하니까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면 담당 의사의 그런 역할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응급 환자의 그 생명 보호에도 나름 상당히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의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충청북도가 아무래도 오송 보건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것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잘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해당 지역들은 어떻게 변모하게 될까요? 저희 소방하고 병원 연계 그 스마트 응급 서비스가 만약에 제대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재이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의 생명 보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보호자의 그 불안감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그 공유 서비스 문제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교통 그 사각지대의 그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친환경 도시 개념의 이미지를 좀 네.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먹개비 관련 서비스는 그 주거 인근 지역에서 전기 자전거로 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그 오토바이 그 소음 문제라든가 그 매연 문제라든가 이런 네. 주거 환경 부분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역 내 유유 인력의 그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배달 앱이 그 사설 그 배달업, 그러니까 기업형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충청북도에서 이제 그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수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달 앱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보급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게 스마트 시티 안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 형태인가 보네요. 예, 사실은 저희가 그 비용을 줄여주기보다는 그 지역의 유유 인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그 배달 서비스의 그 특히 좀 그 신속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신속히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 배달하는 분들의 어떤 사고 위험이나 그리고 특히 또 그 아파트 단지 내 그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을 그렇죠. 좀 어쨌든가 좀 해결해 보자 그런 네.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번에 그 공모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되었는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단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의료 분야에서는 그런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충청북도는 의료 분야가 있음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그 공모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2년 정도의 그 시간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운영 시간을요? 저희가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최대한 준비 좀 잘해서 네. 최종 200억 원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누가 잘해야 돼요? 도가 잘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민들이 잘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게 지금 혁신도시니까 음성, 진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오송이면 청주, 오창이면 또 청주 역시 청주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 더 열심히 어떻게 뛰셔야 되는지 산업 현장에서 뛰셔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사실은 뭐 도민의 지원도 필요하고 네. 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대로 실증이 가능하냐, 하냐, 그리고 이게 사업화 가능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참여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조금 확신한다고 하셨잖아요. 최종 선전에. 확신합니다, 저는. 예.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4개의 지금 지역 가운데 충청북도가 200억 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사업지로 선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다.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참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뭐라 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도 됩니다만, 제가 이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평가위원들의 어떤 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우리 충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솔루션이 의료 분야인데, 네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의료 시스템, 지금 현재 응급 환자하고 병원 간의, 이송 간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 문제는 네. 진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실제 복지부의 통계를 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우리 충북에 같은 경우에 그 환자 재이송 사례가 2018년도엔 272건이고, 2019년도엔 361건이고, 네.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까지만 304건입니다. 그래서 재이송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우리도만의 실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실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이송이라는 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상이 없고 그렇죠. 또는 합리적이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예. 시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예. 그러면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예, 얘기죠. 예. 근데 이 그 재이송의 사례가 지금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 해마다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급증을. 그래서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네.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솔루션을 과연 정부에서 포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른 분야의 교통체계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보다도 조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의료 분야보다는 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교통 분야보다는요. 예, 네. 교통 분야보다는 네. 교통 분야가 이 분야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통 분야에 비해서 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차별성 있는 이 과제가 그래서 반드시 저는 선정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발대식이었거든요. 이제 충북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협약 및 발대식이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크게 기울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대식에는 어떤 기관과 지자체가 MOU를 맺었나요? 저희가 지난 6월 11일 날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약과 발대식을 네. 가졌는데요. 그날 16개 기관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우리 도를 비롯해서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경찰청 등 그 유관기관이 5개. 네. 그리고 언론기관으로는 우리 CJB 청소방송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그리고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그 스마트시티 혁신 솔루션 구축 실증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그 대내외 홍보 업무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16개 기관. 이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모두 다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였군요. 예, 같이 상호 협력을 해야죠. 네.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꼭 금메달 따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도에서 하지 않는 그 거버넌스 협약식과 발대식을 개최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세 개의 솔루션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그 세 개의 솔루션이 이제 의료 분야가 좀 특화돼 있었고, 교통 분야, 그리고 또 생활 관련해서 세 개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6개의 관련 기관과 또 그 단체에서 MOU가 이제 있었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세 개의 솔루션이 의료, 교통인데 또 하나가 이제 생활이잖아요. 그 가운데 교통과 관련해서 관련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S클라우드 그 송영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우선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말씀을 크게 해주진 않으셨는데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시티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공공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자율주행 기술들이 실제 도로에 적용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이게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가 있나요?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좀 이렇게 객관식 수치를 말씀을 좀 드리면 또 외국의 기술 분석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저희 나라가 대략 한 7위 정도 네. 됩니다. 뭐 그렇게 7위로 평가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직은 대규모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실증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창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창에는 이제 충북대학교가 있고요. 네. 거기 이제 PG라고 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어떤 설비들이 필요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거든요. 오창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차가 오창에서 운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네. 가지 차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자율주행 개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직은 뉴스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가 없으셔도 괜찮을까? 운전자가 없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인간의 개입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사실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차가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아직 처음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를 1, 2, 3 이렇게 수준으로 나눈다면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아예 운전자가 없이 자율주행하는 건 전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T사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신문에 보면 자율주행이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실제 졸음운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아직 자율주행 기술은 훨씬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운전자 없는 그런 자율주행차들이 실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장님, 앞서서 이 교통 분야에서 전기 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하고 전기 자동차하고 좀 다 개념을 달리 보시는 거죠? 스마트 시티 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기 자동차하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사실은 내용은 좀 별개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대세가 전기 자동차가 다 자율 기능을 같이 접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소형 전기 자동차도 아마 자율 기능을 갖춘 그런 네. 자동차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 충북에서 스마트 시티 교통 솔루션은 자율주행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이 혁신도시나 네. 또 충북의 어떤 그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노약자나 교통 소외 계층들이 필요한 어떤 그 자율주행 구간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네. 그 구간 내에 안전 시설물들을 구축하고 또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호출을 하면 그 운전 탑승자가 있는 위치로 차가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어떤 케이스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어떤 케이스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상황과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보험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거기다가 이제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네, 네. 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율주행 차량인가요? 네, 이 차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 차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운전석이 없습니다, 전혀. 운전자는 실제 없고 내부에는 이제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자라고 하는 분들이 탑승할 때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붙어 있어서 그 센서의 가격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중화돼 있고 삼중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차 안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제약적이지만 향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오피스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앞서서 일정 구간을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실제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차가 움직이게 되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공공도로 내에서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지 또는 낙하물들이 있어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거를 저 차가 움직이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실제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다른 차한테 안전 위험상이 존재한다는 걸 미리 알려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되는 거죠. 네. 그 언제부터 저런 자동차를 우리가 일상화돼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 운전자가 없는 차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시범 운영 지구를 선정하고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나서 네. 이제 또 맵도 만듭니다. 맵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또 기술적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 그 스마트 챌린지 예비 사업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시민들께서 타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타볼 수 있다는데요, 국장님? 그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올해 내에 또 경험할 수 있게끔 시민들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시민들이 미래에 이런 교통수단이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희망과 또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네. 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경험을 통하면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도로에서 버스나 이런 걸 타려면은 연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바로 이렇게 차랑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전 자율주행차는 차 내에 램프가 있어가지고요. 도로랑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아주 쉽게 차 안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장애인분들이 가장 이거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km를 내 차를 운전해서 가서 또 주차도 해야 되고 이런 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주차 공간도 네. 부족한 데다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마다 모든 차를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이런 공용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통해서 특정 구간은 계속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보통 요즘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으면 네. 이렇게 주택단지가 이렇게 아주 좋은 주택단지가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통학할 때 언제든지 통학을 좀 편안하게 하고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차로 데려다 준다든지 또는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자율주행을 쓸 수가 있겠고요. 또 보건소에 매일 가셔야 되는 이제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네. 또 항상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물론 충청북도가 당연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2년 동안 꼬박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그 15억이라는 사업비에 맞춰서 네. 그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부분 문제는 뭐 2년이 소요될 겁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한국의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솔루션을 준 지금 바로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 될까요? 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결국은 그 일반 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똑똑한 도시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매년 사업 예산을 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름 다양한 그런 그 해결 과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네. 도에서도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좀 자주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이 더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네. 그런 과제를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의료 분야하고요. 솔루션이 의료 분야하고 교통 분야하고 또 생활 분야잖아요. 네, 예. 그럼 의료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이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서 예. 네,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내는 건가요? 그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트리아지라는 그런 시스템 도입 문제, 네. 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병원 간, 소방 간, 기관 간의 어떤 연결 시스템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겁니다. 협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걸 그럼 기관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내용에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제시대로만 진행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교통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만간 그
자율 그 네. 저기 저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 도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또 2단계로 구상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오송에서부터 청주공항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연결을 해서 자율주행 그 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인데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에 뭐가 걸리느냐 하면 자율 구간 그 구간을 지정하는 문제, 자율 운행 구간을 지정하는 문제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네. 하여튼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생활 분야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2년 동안 200억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생활 분야 부분은 저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뭐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좀 사업을 하면서 시책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인력 창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핵심은 인력 창출입니다. 그 배달의 일부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네. 그 배달 업무를 대행을 하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 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좀 기여가 되고 네. 일자리 창출에 특히 기여가 될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신성장 산업국이 어떤 일을 하나 했더니 진짜 이렇게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1년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번에 뭐 무엇보다도 1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챌린지 사업에 어쨌든 선정이 돼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1차 축하드리고 또 200억 원 되면 그때 다시 나오셔서 어떤 계획으로 이제 충청북도를 더 스마트하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시면 네. 하여튼 언제든지 꼭. 예, 달려와서 네. 예, 하여튼 상황 설명을 뭐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 충청북도 꼭 돼야 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조금 뭐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이 문제가 운전석이 없다. 이거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자율주행하면 보통 뭐 박사 몇 분들이 개발해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도적인 문제도 봐야 되고 또 실제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적용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교통 분야의 솔루션 가운데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이라든가 뭐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이 막연한 기술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풀어가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많이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실제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많이 제공해드려 가지고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충청북도 신성장 산업국의 김상규 국장님,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업에 이렇게 또 응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정까지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그 도민들이 시민 체감이면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그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충청북도가 의료,
또 교통, 생활 분야에서 더욱 스마트해져서 도민 생활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청주, 음성, 진천 또 관계 기관에서도 큰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